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털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2강으로서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공부를 잘하는 일반적인 방법, 자,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주변에 학원에 가면은 또 강사님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인데, 제가 41년 동안 교육한 노하우로 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단계는 잘 기억시켜라. 잘 기억을 시켜라. 당연한 거죠? 자,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뇌에 기억을 잘 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주의력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할 때 산만한 학생은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 없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첫째는 잘 시키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야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 이 주의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라. 이렇습니다. 만약 공부 도중에 졸리잖아요. 그럼 스트레칭 하세요. 아니면 자기 고유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과목을 쉬지도 않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몸은. 그래서 한 과목을 하는데 쉬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한다. 효율적인 가치만한 그거 몸이 피곤한데 되겠습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원래는요 20분간 하고 10분 쉬고 20분간 하고 10분 쉬고, 이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교는 한 45분에서 50분 되죠. 50분 되면 크게 나눠서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전반부, 그 다음에 한 5분이나 10분 쉬고 후반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교장 같으면 그렇게 가감히 시키겠어요. 그렇게 되고, 자, 공부는 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총명불려둔필이라고 합니다. 총명불려둔필.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더라도 기억력이 좋아도 몽당연필 끝만 못하다. 몽당연필은 아무리 작은 연필이라도 어디에 쓰이죠? 필기하는 데 쓰이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우수하더라도 필기를 해 놓는 거하고 안 해 놓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업 내용을 필기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잘 기억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디다 하느냐? 책그 깨끗하게 남겨가지고 유산 만들려고요? 수업 내용의 일체를 책이나 책 그거 여백 많잖아요. 그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중요한 거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까만색, 파란색, 이 나름대로 상중하를 딱 기준을 해가지고 그 노트 하세요. 선생님이 이건 시험 나와 하는 건 빨간색으로 해야 되죠. 시험 나와 하는데 멍청히 앉아 있는 학생은 절대로 1등급이 될 수 없죠. 이건 반드시 시험 나온다. 왜요? 학교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시험 나와 하는 걸 안 적어놓으면 이상하잖아. 그때다 붉게 썼고, 그때다 별표를 몇 개를 하든지, 이거 시험 나와 이렇게 쓰든지, 중요 쓰든지, 나름대로 그런 걸 표기하라는 소리요. 내용이 좀 길면은 노트가 아꼈다 뭐 하게요? 노트에다가 막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집중이 되고 50분이, 4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실은 공부를 거의 다 했다. 하기도 뭐합니다만은 많이 했다. 그래서 잘 기억시키는 것은 총명불려둔필, 필기하라 이것입니다. 일단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2단계인데, 오래 기억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1800 몇 년도 태어나신 19세기 말이죠. 자, 유럽 쪽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망각곡선을 고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걸 부정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 망각곡선에, 즉 망각 그래프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 뭐라고요?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제곱에 반비례하여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감소한다 소리죠.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돼요. 1시간 후에는 50% 남고, 하루 뒤는 70% 없어지고, 한 달 뒤에는 80%가 소실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인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좋은 걸 집어넣는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최악이죠? 최악이죠. 자, 그러나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습하는 방법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뭐 하루 관계 일을 할지 일주일 관계 일을 할지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 반복을 7번에서 10번 사이에 하면 평생 가노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딱 정해놓고. 뭐 쉽게 해서 근해 공식을 알았어. 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지금 했으니까 알 것 같죠. 내일 확인해 보세요. 내일쯤은 기억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루 지나도 70% 없어지고 30% 남으니까. 자,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후에 해보세요. 어떠는가. 또 한 달 후에 한번 보세요. 한 석 달 후에 봐도 딱 기억난다.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10분 후에 복습하면 1일 동안 기억되고, 다시 하루 뒤에 재복습하면 일주일 기억되고, 다시 일주일 후에 재복습을 하면 한 달이 기억되고, 다시 한 달 후에 재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된다. 6개월 후에 한 번 더 복습하면 아마 제 경험상 1년 갈 거예요. 우리의 교육 현실로 보면 수업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집에 가서는 하루 내용을 꼼꼼히 복습을 하고,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어디 가죠? 학원 갑니다. 학원 가면 또 엉뚱한 공부하고 있죠? 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학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원은 자기가 꼭 필요한 과목 몇 과목만 드세요. 종합학원에 가서 전 과목 듣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효과도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전교 1등이 가는 학원에 절대 가지 마세요. 학원에서 전교 1등은 그야말로 봉입니다. 왜? 엄마들은 전교 1등 가는 학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면 그 반에 있으면은 손해인 이유가, 강사들은 전부 전교 1등한테 잘 보이려고 걔 수준만 맞춰요. 그럼 걔가 1등이 제일 높으니까 밑에 애들은 당연히 수준이 낮잖아요. 수준 낮은 학생들은 맞춤식 교육이 안 되죠. 그야말로 손해봅니다. 학원은 이익이죠. 수강료 챙기니까.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 거꾸로 전교 1등 가는 학원은 피하세요. 안 가는 게 현명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학원을 줄이시고 자, 학교에서 공부한 거, 학교에서 뭐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필기했던 거 그거 끄집어내서 순수도 첫 시간부터 해가지고 찬찬히 그 복습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한 과목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더 안 되는 거 표시해놨다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있잖아요.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복습을 하세요. 전 과목을. 그래서 뭐 일요일, 뭐 공휴일, 국경일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그걸 복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는요, 한참 후잖아요, 그죠? 총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총마무리를. 아는 것도 그렇고 틀리는 것도 찾고 그래야 됩니다. 결국은요, 백련천마란 말이 있는데, 백련천마. 100번 연습하고 1000번 갈고 닦는 것이 최고의 비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 기억되는 방법은 필기를 하고 끝없이 반복 학습하라. AI 교육이 등장을 하더라도 AI는 여러분의 기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은 가능해도 여러분 머리 구조를 바꿔서 가만히 있는데 AI만 접속시키면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안 될 거예요. 기억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사명감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기억시킨 것을 잘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잘 끄집어내지 못하고 쓸 수 없으면 그 기억을 왜 합니까? 공부할 때는 눈으로 익히고 말로 설명하며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손으로 쓰면은 뭐냐면 촉감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촉감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저는 개념의 냄새도 맡아라. 그 냄새가 나겠어요, 거리? 그 정도로 오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개념하고 친해져라 이렇습니다. 친해야,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해야 저 친구 누구지? 이름이 금방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애, 쟤가 누구지? 그러잖아요.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파 상태를 만들어라. 뇌파는 여러분 알죠? 알파, 베타, 감마파 이렇습니다. 잠자는 게 감마파죠. 멍청이 있는 게 베타파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핑핑 돌아갈 때가 알파파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파파 상태로서 항상 만들어라. 그러려면요, 평소에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그러한 시험을 자주 봐라. 꼭 연필로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말로 묻고, 자, 부구나, 너 근의 공식을 말해봐. 그러면 그 x는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답하고, 그런 걸 자주 해보세요. 집에 가는 길, 전철 속에서나, 아빠 차 타고 멀리 놀러 갈 때나 차 속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아빠가, 야, 너 좀 정신이 어찌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중얼중얼. 자, 시험 공부는 평소에 복습하는 것으로 하고, 시험 준비 기간 중에는 알고 모름을 확인하며 모르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건 상식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타인지 능력이라 해요. 과거에 한때는 메타인지 능력에 관해서 방송들이 난리였는데 지금은 메타인지 능력이 몇 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왔던 건 사실인데, 금방 제가 설명했던 시험 공부는 평소에 시험 치듯 공부를 하라, 복습을 하라. 시험 기간 준비 최종적인 건 내가 알고 모름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꾸 복습을 하고 또 보고 확인하고 자기한테 묻고 답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과목이든지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비법, 제가 41년 동안 애들을 가르친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